여러분, 우리나라 고속철도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지난 30년 동안이나 풀지 못한 아주 뼈아픈 기술 종속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철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 기술,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 한 30년 넘게 철도 기술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의 회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94년 세계 최고 기술을 들여온다는 사실에 막 가슴이 뛰던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왜 이분은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의 시선을 따라서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왜 우리 기술이 멈춰서 있었는지 그 현실을 보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한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해법은 뭐냐? 바로 오송 솔루션이라는 걸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철도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30년의 기술 정체. 한때는 정말 큰 자부심이었는데 어쩌다 지금은 멈춰버린 현실이 됐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KTX 열차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수많은 열차들이 달리는 이 선로 있잖아요. 이 선로가 안전한지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도망이 무려 5,000km나 되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졌죠? 근데 정작 그 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단 기술만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을 정밀 검사하는 MRI 기계는 만들 기술이 없어서 계속 비싸게 외국 장비를 빌려다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 기술을 갖지 못했을까요? 이 문제는요, 무슨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다루는 시스템, 즉 거버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3가지 축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결과더라고요. 자,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철도 기술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선로 밑에 자갈을 깔았잖아요. 이럴 땐 프랑스가 잘하는 것처럼 선로가 혹시 뒤틀리진 않았나 그 모양을 재는 검칙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콘크리트로 바뀌었죠? 여기선 일본처럼 레일 속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내부 균열을 찾아내는 탐상 기술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만의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아직도 프랑스 거 살까? 아니면 일본 거 살까? 이 30년 전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억 원. 딱 이 숫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로저 1000K라는 종합 검축차. 그러니까 아주 비싼 장비를 사오면서 날려버린 우리 세금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바로 프랑켄슈타인 기계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뼈대, 즉 차체에다가 미국에서 만든 눈, 그러니까 센서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각각의 장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숨쉬게 만드는 뇌와 신경계, 즉 이걸 통합하는 우리 자체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따로 노는 부품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할 일이 있겠어요. 결국 이 115억짜리 장비는요, 시스템끼리 충돌하는 건 물론이고 이거 네 책임이다, 아니 너네 책임이다 하면서 기관들끼리 서로 떠넘기기만 하다가 무려 5년 넘게 오송기지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요, 장비가 나빴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좋은 기술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컨트롤 타워, 즉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해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수백억짜리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 이 중요한 자리가 그냥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일종의 거쳐가는 자리로 취급됐다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진단 마이스터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하고 아픈 현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충북 오송에 있는 그 시설,
실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곳을 그냥 장비 창고로 놔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철도 진단의 심장,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로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그 해법의 핵심, 바로 철도진단 전문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술,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을 딱 한 곳으로 모아서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기술 파편화, 거버넌스 붕괴, 전문가 부재,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 자회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4가지의 핵심 임무가 있어요. 첫째, 전국에 흩어진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디지털 진단 허브를 만드는 거고요. 둘째, 1, 2년마다 사람 바꾸는 순환 보직, 이거 없애고 10년 이상 한 우물만 파는 진짜 기술 전문가, 테크노크라트를 키워내는 겁니다. 셋째, 다시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우리 손으로 통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합쳐서 AI를 이용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막는 그런 플랫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솔루션이 성공하면요,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K진단 주권의 확립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송에서 이 통합 진단 시스템을 완성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동 국가들한테는 이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팔 수 있고요. 동남아에는 소프트웨어만 서비스 형태로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죠. 중남미에는 우리가 쌓은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수출하고, 심지어 우리처럼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하는 나라들한테는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팔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 계획이 그냥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봐도 이게 훨씬 더 똑똑한 선택입니다. 기관마다 따로따로 투자하던 거 하나로 합치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비가 줄겠죠. 사고를 미리 막으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또 고장날 걸 미리 예측해서 정비하니까 불필요하게 열차 운행을 멈출 필요도 없어져서 생산성은 확 올라갑니다. 결국 통합이 돈을 버는 길인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대한민국 철도의 다음 30년, 아니 100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전은요, 그냥 비싼 수입 장비가 똑하니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비가 잠들지 않도록,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도록 24시간 깨어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 그리고 시스템, 바로 조직의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해외 기술의 부품이나 사다 끼우는 부품 셔틀 역할에 만족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자적인 철도 진단 제국을 건설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